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PD 윤진근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그러니까 합의 중에서도 형사합의 그리고 좀 특수한 합의의 형태인 공상처리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합의라고 하면 형사사건에서 벌어지는 합의겠죠. 그리고 공상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네. 보통은. 그럴 때 하는 형태가 공상처리 합의가 됩니다. 좀 특수한 형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PD님 뭐 합의 같은 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죠. 그래요. 건전한 민주시민이라면 합의를 볼 일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해자가 될 걸 가정한 얘기가 아닙니까? 아. 전제 자체가 이미 건전한 민주시민이 아닌데요. 본인이 피해자로서 합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제가 피해자가 됐어요. 내가 나 너무 착한데 누가 날 와가지고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고 왔어. 합의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럼 합의 안 볼 것 같아요. 합의 안 본다고요? 네, 무조건 법대로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당장 뭐 취업을 앞둔 취준생인데 순간에 혈기를 억누르지 못해갖고 합의를 안 하면은 자기는 취업이 날아가게 됐고 집에는 노모가 있고 막 너무 야근이 굶어 죽을 건데. 너무 기쁘지. 우리나라 취업난인데. 세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네. 형사사건에 문제가 연루가 되셨다 혹은 피해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합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상담을 왔던 분이었는데요. 산재사고라서 무릎 아래가 절단이 되신 분이었어요. 중상해죠. 젊으신 남성분이었는데. 진짜 무겁게 해주신 건데. 이런 산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 뭐 행정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형사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기계 조작 실수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합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합의하기로 하고서 합의서 이제 경찰서에서 비치된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합의 뭐 하시자라고 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의하면 됩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변호사님 반응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된다. 합의를 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그 합의서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조건은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합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면은 그런 종류의 합의를 섣불리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단 먼저 이제 형사 합의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 사건이 시작이 되면은 관할 수사관청이나 그러니까 경찰서나 검찰에서 형사 조정이라는 절차를 안내를 해줍니다. 이 형사 조정이라는 거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이 한번 중재를 해주는 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한번. 네, 한번 조정해 보시죠. 네, 서로 원만하게. 검찰에서 이런 거 수사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게 이거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검찰에서 얘기하는데 저 같아도 막 검찰에서 그렇게 하면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겠어요. 보통 그것 때문에 많이 전화를 오시는데 이렇게 되는 합의도 범죄 뭐 형사 조정 같은 것도 다 임의적인 합의예요.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건 아니다. 강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합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일단 피해자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뭐 살인이라든가 아까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제 유족의 범위는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방식은 어땠느냐? 합의서를 쓰고 그 내용에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되는 내용을 쓰고 그리고 합의금이 있다면 합의금을 주고받고 이를테면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나는 얼마를 받기로 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합의가 했고 처벌하지 말아달라.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합의가 특히 이제 중요해지는 범죄들이 있어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고죄라고 하면은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 예를 들면은 그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을 땐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에 반하면은 그거를 불벌한다. 네네네. 벌하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는 과실치상이나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죄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고 고소 취소를 하고 하면은 처벌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 요 외의 죄들, 중한 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합의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해자가 처벌받는 데 있어서 양형 조건으로서 참작이 됩니다. 경감을 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건가요? 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1심, 2심 재판 중까지 다 가능합니다. 고소 취소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아까 의뢰인한테 상담을 오셨을 때 왜 그렇게 그 조건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합의금은 신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 형사합의금을 뭐 대충 이제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하시면은 민사 손해배상 금액까지도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합의를 할 때. 그때 이 명목을 위자료다. 혹은 그러니까 순수한 형사 합의금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거는 손해배상액으로 포섭이 돼서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 하실 때 거기서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민사손해배상을 할 때도 너 이만큼 받았잖아 라고 해서 감액이 되는 네네 거죠?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손해배상액으로 일부를 받은 거로 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위자료나 이런 부분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형사 합의의 부분에 대한 것만이다라고 하면 순수한 형사 합의금이다라고 명시하는 걸 권해드려요. 상담드렸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경찰서에서 주시는 합의서 가지고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관공서에서 비치된 합의서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걸 모르고 계신 분은 그냥 써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이 그렇죠. 나는 예, 거네요. 나는 형사 절차 중이니까 그걸 썼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민형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아까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절단됐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손해도 있지만 살 날이 앞으로 백날 천날인데 손해가 꾸준히 발생하잖아. 그거를 다 손해를 공제되는 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섣부른 합의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 그리고 형사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뭐 여러 다각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공상처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양 당사자 간에 공상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상처리가 뭔가요? 일반적인 민사상, 형사상 그런 합의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 갖고 하는 합의 이런 걸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법적 절차에서 규정이 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그런 형태의 합의를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주의하실 될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또 저희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은 사업주셨는데 제 직원분이 근로자분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를 나서 공상처리를 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신 거예요.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드리는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에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민사, 형사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렇죠. 일체 뭐 하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고 그 근로자분이 나 산재 신청할 거고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고소도 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저한테 상담을 오신 거거든요. 합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합의서에 막 도장도 막 날인도 잘 찍혀져 있고 이페인도 막 써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의서가 있는데 이게 합의가 어떻게 유효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런 합의는 애초에 무효의 합의입니다. 공상처리에 보면은 내용에 민사, 형사, 행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행정부터 들어가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산업재해 관련된 관계 법령에 대해 정면으로 반하는 취지의 합의예요. 이런 합의는 무효의 합의입니다. 형사에서도 아직 고소도 하기 전에 고소를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합의도 형사법 체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겠죠. 고소의 취소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무효가 되겠죠. 민사 부분은 뭐 일정 손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 감해주는 합의가 인정돼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유효하겠죠. 근데 앞에 두 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례로 돌아가 보면은 근로자분이 나 산재 신청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법적으로는 결국 그 근로자분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한편으로는 그럼 근로자는 공상처리 하겠다 하고서 나중에 뒤에 가갖고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번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안 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공상처리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가서
신청을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처음에 사건이 이게 산재였는지 자체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후속 뭐 후행상병, 뭐 후유증이죠. 후유증 같은 게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입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자칫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로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상처리 막 강요하면서 얼마 받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막 출근부 막 위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산재 은폐죠. 그게 만약에 걸려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자체 행위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공상처리 얘기하시는 경우에 물론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공상처리 같은 경우로 하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제 형사합의랑 그리고 좀 특수한 형태의 합의인 공상처리 말씀을 드렸어요. 형사합의는 이제 그 내용, 합의서의 내용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셔가지고 그런 걸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공상처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를 보셔서 큰 이득이 된다거나 하기보다는 위험 요소가 뒤따르게 되는 게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한다면 그런 공상처리보다는 적법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하게 처리하는 게 낫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